여러분 아침에 계란 드시나요? 왜 드시나요? 하루에 2개 먹으면 좋다는데 아침에 삶은 계란, 후라이, 구운 계란, 날계란 중에 뭘 먹으면 가장 좋을까요? 어떤 걸 먹어야 다이어트가 가장 잘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몸에 좋고 다이어트 된다니까 그냥 먹긴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언제 먹느냐입니다. 같은 계란인데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 포만감, 흡수율, 다이어트 효과에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처음 먹는 계란은 단순한 단백질 식품이 아니라 하루 컨디션을 좌우하는 습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계란을 먹는 방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까지 전부 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란이 왜 좋은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먼저 계란은 눈 건강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저도 스마트폰 많이 보는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눈이 정말 쉽게 피로해지고 침침해지잖아요. 이럴 때 아침에 계란은 의외로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로 루테인 같은 거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영양제는 확실히 흡수율이 떨어지고 다른 데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음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뇌 영양입니다. 계란에는 콜린과 레시틴이라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 집중력, 정보 처리 능력 같은 주요 부분에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수험생이나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침이 계란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당과 포만감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가고 아침 계란만 제대로 먹더라도 오전 내내 배고픔이 훨씬 덜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참는 싸움이 아니라 배고픔을 줄이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빵이나 정제당 위주의 식품들을 먹으면 배가 금방 고파지죠.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인데 혈당이 쫙 올랐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허기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른 만큼 떨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더 배고파지고 간식을 찾게 되고 허기지고 결국 섭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간식 생각이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바로 체중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 공복 시간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계란에 올리브유를 뿌리고 소금을 쳐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계란이 잘 익었는지 한번 돌려봅니다. 잘 익었죠? 그 후에 계란을 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숙을 좋아하는데 반숙이 훨씬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좋습니다. 너무 반숙됐네요. 이렇게 적당한 반숙이 됐습니다. 일단 반숙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2개를 이렇게 다 깎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부어줍니다. 올리브유 좋은 건 다들 아시죠? 올리브유를 1바퀴, 2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한 꼬집 정도 이렇게 몰아서 드시면은 굉장히 좋은 아침밥이 됩니다. 포크로 잘라서 이렇게 반숙으로 익었죠. 이렇게 반숙으로 익은 계란. 약간 짭짤하면서 올리브유의 그 프리향이 나면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전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복 시간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혈당이 높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공복 시간을 오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계란에다가 올리브유 뿌리고 소금 넣어가지고 드시면은 굉장히 공복 시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아주 좋죠. 반숙 아주 좋습니다. 반숙이. 이렇게 드시면은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계란은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삶은 계란, 구운 계란, 계란 후라이, 날계란 중에 도대체 뭐가 제일 좋을까요? 가장 베스트는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웃기지만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다이어트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좋은 건 삶은 계란입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다른 분들이 얘기하기에 기름이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계란 후라이는 조리 과정에서 기름이 들어가지만 삶은 계란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셔야 한다라고 하면 계란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드시는 게 좋겠죠. 그때는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후라이로 드셔도 되고 삶은 거 드셔도 되고 구운 계란 드셔도 됩니다. 날계란은 좀 약간 위생상의 이슈가 있을
맛있을 수 있으니까 반숙 정도로 드시면은, 우리나라엔 사실은 근데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나라 계란이 약간 비린 맛이 있기 때문에 반숙이나 이렇게 드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구운 계란 드시면 약간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구운 계란은 단백질이 훨씬 더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운 계란은 껍질이 잘 까지잖아요. 삶은 계란은 아까처럼 껍질이 그렇게 잘 까지는 않습니다. 찬물에 넣거나 뭐 이렇게 하면 잘 까지긴 하는데, 구운 계란이 훨씬 더 잘 까지는 이유는 단백질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다는 말은 소화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은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소화가 좀 덜 될 수 있다.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아니다. 괜찮다. 이것입니다. 사실 뭐 영양상에 큰 특별한 차이는 없고, 평소에 소화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라면 삶은 계란을 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완숙이냐 반숙이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위생 상태 때문에 완숙을 선호하시는데요. 영양상의 흡수율로만 보면 반숙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단백질 구조가 느슨한 상태라서 훨씬 더 분해가 빠르고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완전히 익힌 상태보단 반숙으로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란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진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같이 먹는 조합이 중요합니다. 계란은 뭐 거의 완벽한 식품이라고 얘기하죠. 단백질, 지방, 미네랄 대부분 들어있지만 딱 하나 들어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죠? 비타민 C죠. 그래서 아침에 계란만 달랑 먹는 것보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 과일을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C 많은 피망, 브로콜리, 시금치, 키위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맵지 않은 고추들 좋습니다. 오이고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영양 균형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좋은 조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김입니다. 김에는 다양한 무기질이 들어있어서 계란과 함께 먹으면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줄 수 있어요. 김 아주 좋습니다. 김도 조미김 말고 진짜 조미 안 된 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소금 많이 안 뿌린 거, 조미 안 된 것들, 그런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뭐 걱정하시는 음식 궁합 같은 거 있잖아요. 계란이랑 두부랑 먹으면 안 좋다, 두유랑 먹으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의 근원이 뭐냐면은 콩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 이히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분 때문에 나온 건데, 보통 트립신이라고 얘기하죠. 이 성분 때문에 나온 건데, 이 성분이 열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먹는 두부나 두유나 이런 것들은 가열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영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계란이랑 감이나 녹차 이런 거 같이 안 먹으면 안 된다, 탄닌 때문에 뭐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실제 그냥 일반적인 식사 수준에서는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신경 쓰다 보면은 오히려 식단이 스트레스가 돼서 더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드세요. 그냥 여러 가지 조합으로 적당히 드시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계란이 잘 안 맞는 분들도 계세요. 염증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계란을 권해드리진 않고 다른 거 드셔도 됩니다. 뭐 고등어나 뭐 다 다르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북어국도 굉장히 좋아요. 북어가 100g당 73g이 단백질일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북어국에다가 이렇게 계란 풀어 드셔도 괜찮고, 북어국을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밥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북어국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밥은 없이 북어국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부나 순두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순두부는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되고, 소화기 약하신 분들은 드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템페라고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청국장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단단하죠. 이런 것들도 올리브유 넣고 소금 뿌려가지고 구워 먹으면은 맛이 괜찮습니다. 그렇게 뭐 즐길 만한 맛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도 확 해보실 수 있고요. 근데 계란 계속 먹고 뭐 클린하게 먹으려고 하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체중 감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계속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떻게든 단백질을 먹여가지고 근육을 유지하면서 지방만 빼는 그런 환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시도도 해보고 많은 분들과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그런 방식이 작동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죠. 예외는 선수들은 가능했습니다. 몇 시간씩 운동하고 클린하게 잘 챙겨 먹고 약간 이렇게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일 그만두고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살 빼는 게 우선인지 근육을 유지하는 게 우선인지, 약간의 근육을 손해보면서 살도 빼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것인지, 지금 있는 체중 그대로 근육과 지방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을 빼면서 근육도 조금 빠지고 전부 뺀 뒤에 근육을 붙이는 방식이 제가 다이어트한 방식입니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고, 근육 두세 달 뭐 어차피 운동 안 하셨잖아요. 어차피 단백질 제대로 안 챙겨 먹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달만
뭐 단백질을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살을 빼면은 훨씬 더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무조건 좋은 건 다 없습니다. 운동하고 운동 한 3-4시간씩 하고 단백질 계속 챙겨 먹고 클린하게 먹으면 살 빠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시간을 손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빼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자신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손해 안 보고 이득만 얻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도달한 결론입니다. 뭐 저분은 단백질 먹으면서 살 뺄 수 있다는데요.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는 좀 달라요. 이론은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빠집니다. 그런 분들은 1년 이상 넘게 그 식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고수하는 다이어트 방식은 단기간에 체중을 빼고 계속 잘 먹으면서 다시 건강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사실 살 빠질 때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부의 장기들을 건강하게 몸을 클린하게 만드는 거고 그 이후에 근육을 붙이는 일이죠. 이게 훨씬 더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근육도 잘 붙고 훨씬 더 살도 잘 빠지고 훨씬 좋습니다.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얻으려고 하면은 뭐든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만성염증, 대사질환, 성인병 이런 것들이 다 비만에서 오잖아요. 비만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비만이에요. 그래서 목표 체중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두 달 정도 채소 과일식을 하면서 올리브유 같이 드시면서 유지하시면은 살이 정말 잘 빠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몸이 대사가 회복되면서 근육도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생각보다 체중 근육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도 최대한 지키면서 체중을 뺄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채소 과일식 하면서 올리브유 드시면서 공복 시간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드시는 것입니다. 채소 과일식 배 터지게 먹으면서 이렇게 한두 달만 하다 보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정상 체중으로 옵니다. 그때 이제 단백질 먹으면서 그걸 전환해 가는 거죠. 그 방식이 가장 유효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 봤을 때 한 5-6년 정도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건강한 게 일단 폭식이 없어집니다. 제가 지금 뭐 수술이나 지금 출장 때문에 한 2달 정도 계속해서 그냥 식단을 안 하고 그냥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사실 좀 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좀 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이 안 쪘습니다. 사실 운동도 못 해가지고 제가 원래 러닝을 좀 자주 했었는데 운동도 못 해가지고 살이 사실 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살이 전혀 안 찌고 72kg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결국엔 정상이 돼서 제가 적당량만 먹는 것입니다. 뭐든지 적당량을 먹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1인분을 시키면 1인분을 다 먹거나 아니면 조금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음식점마다 1인분이 좀 달라가지고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적당량을 먹으면 살이 안 찝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은 많이 먹었던 분들은 적당량을 먹으면은 이게 위가 남아서 그러면 도파민 때문에 참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두 달간 치유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둘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식품업계가 우리 사람이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된 인원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과식을 유도하는 감미료나 이런 것들을 때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가공식품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고민하지 않은 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20, 30대 대장암 느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 때문이죠. 20, 30대 술도 안 먹는데 왜 대장암이 늘까요? 바로 초가공식품, 영양 불균형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망가져서 과식하게 되고 과식하면은 살쪄서 성인병이나 여러 가지 병 얻게 되고 그럼 약 먹어야 되고 그러면 또 제약회사 돈 벌고 약간 요런 구조입니다. 식품회사 사람들 많이 먹게 해서 돈 벌고 많이 먹으면 살찌고 살찌면 병 걸리고 병 걸리면 약 먹어야 되고 요 순환고리에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걸 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건강 얻으시고 그 건강 주위에 전파해보세요. 많은 분들을 살린다는 그런 사명으로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다른 분들과 더욱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내가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도 살려야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두 달만 해보세요. 믿지 마시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경험해보시고 생각보다 근육 빠지는 게 무섭지 않고 건강해집니다. 근육은 나중에 또 붙일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 실제로 내가 해보고 싶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올리였습니다.